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LG전자가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중요한 발견 하나 했는데, 이거 그냥 도돌이표가 됐습니다. 차트를 확대해 보니까 엔비디아 이슈 터지기 전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고도로 돌아왔습니다. 고대로 토해냈죠. 헤드앤숄더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죠?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참 허무합니다, 여러분. 그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대로 토해내고 내려왔습니다. 엔비디아 출발, 이 양봉이 나오기 전 가격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죠?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수급에서 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수급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G전자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운이 좀 없었던 거죠.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시기가 안 좋았어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급등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빠져있는 동안 환율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달러 값어치가 올라가고 원달러가 내려갑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을 살 수가 없죠. 팔아야 됩니다. 미국이 7월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고용은 너무 좋습니다. 두 개를 잡아야 돼요. 물가 다운시키고 고용도 시키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원화로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 이슈와 맞물렸습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인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보다 근본적인 수급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LG전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LG와 국민연금 지분 합치면 40%가 넘습니다. 기간에 여기는 물량까지 합치면은요. 거의 60%가 넘어요. 의외로 물량이 별로 없는 완벽한 품절주는 아니지만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품절주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가 어렵다? 매집이 어렵습니다. 대신 나중에 매도도 어렵겠죠. 쉽게 말해서 원래 얘네들이 매집을 했어요. 기관의 여긴이. 근데 엔비디아 이슈가 터졌죠. 이거 뭡니까? 공매도 세력들의 개입이 됐습니다. 매도가에서 20% 이상 올라가니까 강제 상한이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샀다가 빠지면 손절하죠. 똑같습니다. 20만 원대 밑에 공매도를 때려놨는데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강제 상한이 시행됩니다. 숏 스퀴즈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스퀴즈가 끝나고 다시 빠졌죠. 최근에 기간의 여긴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은 다시 매수가 시작됐습니다. 참 얘네들 보면은요. 매수 단계가 4단계가 있는데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입니다. 3분의 물량은 여기서 매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로 올라가면서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외국인들이 그 전부터 사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랬는데 갑자기 주가가 엔비디아 이슈가 터지고 올라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멈춘 겁니다. 매수를. 일부 차익 실현하고 여기부터는 공매도가 지배합니다. 스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스퀴즈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만 원 미칩니다. 이 구간에서 얘네들은 매집을 하고 싶어 해요. 더 내려가야 되겠죠? 바로 여기입니다. 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로 원인이 된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외국인은 팔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물량이 생각보다 없는 품절주 수준입니다. 그래서 매집이 어려워요. 20만 원 밑에 근처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매집이 멈췄죠. 그때부터 공매도가 개입돼서 스퀴즈가 나와서 급등 나왔습니다. 다시 주가가 그대로 도돌이표가 됐습니다. 다시 매집을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급등이 오히려 화가 된 겁니다. 갑자기 너무 급등이 나오니까 20만 원 밑에 공매도했던 애들이 강제 상한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 스퀴즈가 끝나니까 다시 하락한 겁니다. 최근에 공매도 동향 보시면은요. 이 20만 원 밑에 공매도한 게 꽤 됩니다, 여러분. 1000만 주 가까이 돼요. 근데 얘네들 다시 어떻게 하고 있다? 다시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20만 원 뒤로 올라갔을 때 당황했죠. 매도가에서 20%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강제 상한입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손절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거죠. 다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먼저 외국인과 기관들 저가 매수가 시작됐죠. 3분의 물량을 여기서 매집합니다. 다시 매집이 시작됐어요. 공매도, 숏 커버가 스퀴즈까지 갔다가 다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점을 잡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한다. 이거죠.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저가 매수라는 건요,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나 손절 물량을 밑에 받겠다는 겁니다. 물량 턴 다음에 올린다는 얘기죠. 물량이 없으니까 여러분, 물량을 다 불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야 되겠죠.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입니다. 이건 대형주도 해당이 돼요. 중소형주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엔비디아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대로 도돌이표가 됐죠.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개인들은 피어하고 포모가 있습니다. 포모일 때 사야 되는데 손절해버리고, 포모일 때 쫓아갑니다. 쫓아간 거죠. 30만원, 40만원대에 다 물렸습니다. 개인들. 일단 LG전자 제일 중요한 수급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LG전자가 중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인데, 대형주죠. 물량이 없어요. 매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만원대 근처에서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갑니다.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예측 불가 급등이 나온 거죠. 바로 공매도가 개입됐고 스키즈가 나옵니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수급을 말씀드리고 이슈를 체크해보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가 매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차피 주가가 좀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고 한 번 더 밑으로 뺐다 갈 수도 있고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수급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대응해야 돼요. 여기가 마지막 저점입니다. 밑으로 한번 뺐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실질적인 수급 변화를 캐치해야 됩니다. 먼저 LG가 달라졌다. AI 밸류체인 확장. LG그룹은 반도체를 제한 모든 인프라 갖고 있습니다. 그죠? AI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갖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냉각, 로봇, 센싱, 플랫폼, ESS.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이 온 거죠. 피지컬 AI입니다. AI가 들어가는 물리적 기계라든지 자동차, 드론, 로봇 이런 것들입니다. LG그룹은 그 모든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실무진도 방문했죠. 이것도 별로 이슈가 안 먹혔죠.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가 급락한 거, 그 다음에 매집이 쉽지 않다는 거, 원하는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쫓아가지 않은 거죠.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반영됩니다. 엔비디아 로봇 동맹, 아이자크루트 로봇 동맹을 맺었죠. 이렇게 대박 이슈가 터졌는데 꼼짝도 안 했죠. 매집 때문에. 그 다음에 워킹그룹이 엔비디아에 갑니다. 본사 방문. 엔비디아 이슈 계속 터졌습니다. 그리고 700조 황금알, 전장산업, 구강모 회장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그러죠. 하만과 경쟁이 치열합니다. 피지컬 AI 대표적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아닙니다. 전자제품이에요. 피지컬 AI 대표적인 게 자동차 아닙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 냉각, R&D 2배로 올리겠다. LG그룹은 여러분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엄청나게 먹는데 그 중에 50%를 차지하는 게 냉각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냉각 장치 이슈로 급등을 기대했었는데 빠졌죠. LG전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2달 정도 엔비디아 이슈 터졌는 거 그대로 돌아왔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다시 기관의 요인들의 저가 매수가 시작됐어요. 세 번째, AI 밸류체인에 합류했고 피지컬 AI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슈, 로봇 동맹, 스페이스X도 방문했었죠. 그리고 700조 전장산업, 마지막으로 AI 데이터센터, 냉각, LG전자 핵심 기술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빼면 모든 AI 인프라를 다 갖고 있는 게 LG그룹입니다. 주가 재평가 받아야 되는데 MB 이슈가 터졌죠. 눌렸던 시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개입됐어요. 스키즈가 나왔습니다. 매집 세력이 당황스럽죠. 기다렸습니다. 스키즈 끝날 때까지. 다시 저가 매수가 시작됐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죠? 피지컬 AI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 다음에 AI 밸류체인에 완벽하게 합류했습니다. 대박 재료가 있었는데 허무하게 끝난 거죠. 쉽게 말해서. 다시 매집이 시작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가가 46만 7천 원까지 갔었죠. 저가가 여러분 20만 원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세력대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60에서 70% 정도 빠지면 다시 매집을 시작해요. 맞죠? 46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 20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60% 넘게 하락했어요. 주봉입니다.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꼬리 달린 게 여러분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20만 원, 30만 원 올라가니까 공매도 쳤던 외국인들, 20만 원, 30만 원 때렸던 애들 공매도 가격에서 플러스 20% 올라가니까
숏 스퀴즈가 발생했습니다. 끝나고 바로 빠진 거죠. 다시 매집을 시작하고 있어요. 월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종목입니다. 박스 매집을 했죠. 모든 종목에는 동일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세력들의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은 정비례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6년을 매집했습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여러분 이거 5배 정도 올랐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이슈가 크게 반영된 거죠. 1차 때 젠스랑이 났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학습 효과 때문에 급하게 들어간 겁니다. 개인들의 올라간 이유가 개인들의 포모의 심리. 이거 무시 못하죠. 따라가 산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매도 숏스퀴즈입니다.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다시 피어로 바뀌었고 다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야 되는데 여러분 순전하시 마시고요. 박 대표의 대응 전략에 따라 대응하셔야 됩니다. 매수 타점을 잡아야 돼요. 매집 세력, 공매 세력 대응 전략입니다. 신호와 패턴, 매매 타점 대응 전략,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유됩니다. 010-3158-8575 LG하고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LG전자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통해서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LS 일렉트릭에서 LG전자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010-3158-8575 문자로 LG라 보내시면 타점은 제가 문자로도 공유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죠.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고 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이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합니다. 자산 재배분을 하는 거죠. 그죠? 5% 이상 갖고 있고 100% 이상 오는 종목들은 다 해당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AI 인프라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매도 대상입니다. 반도체, 원전, 전력, 로봇, 그 다음에 광통신. 근데 LG전자는 지분을 6% 갖고 있죠? 근데 얘는 매수 대상입니다. 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로의 기회입니다.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이 과연 얼마나 살지, 어떤 종목을 또 추가로 살지 문자, 연금이나 보내시면 됩니다. 이 국민연금을 리밸런싱을 할 때 4대 증권사에서 합니다. 삼성, 한투, 미래, NH. 제가 H사에 근무할 때 리밸런싱 업무를 해봤는데 일단 공문이 내려가죠. 오더가 나갑니다. 살 종목, 팔 종목. 그러면 매수 종목이 정해져요. 매수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호가 매수, 시장가 매수 4단계고 매도는 고가 매도, 구간 매도, 호가 매도, 시장가 매도입니다. 각각의 단계별 수량을 정합니다. 이번에는 거의 AI 인프라 종목들이 매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중은 늘리기로 했죠. 국내 30%까지 추가되는 히든 종목도 있습니다. 특별히 LG전자는 특이하게 매수 대상입니다. 과연 얼마나 살지 문자, 연금이라 보내시면 되고요. LG전자 관련 박 대표의 대응 전략 LG 리포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승인,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방 LG는 문자 신호고요. 연금 리포트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 그쪽으로 보내드립니다. LG전자가 덕을 본 것도 있죠. 엔비디아 이슈 터지고 그대로 도돌이표가 됐습니다. 리밸런싱은 7월에 시작됩니다. 주가가 그대로 빠졌어요. 왜? 처음에 고환율이었죠. 그 다음에 매집하기가 어렵다는 거.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7월에는 국민연금도 매집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으로 돌아선 이유가 가격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두 리포트가.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연금 리포트랑 LG전자 리포트 2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대응 잘 하시고요. 추가되는 히든 종목도 꼭 선침해하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가 드리는 말씀들은요. 여러분 제가 단연간의 펀드 매니저 CB, 그러니까 PB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 나오고 다시 내려옵니다. 외국인들이 원하는 매집 단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20만 원대 근처예요. 여기였습니다. 그 전부터 매집했거든요. 엔비디아 이슈 터지기 전부터. 근데 갑자기 엔비디아 이슈가 터진 겁니다. 주가가 생각지도 못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은 매집이 멈췄습니다. 평단을 맞추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저가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매도가 개입됐죠. 매도가에서 20% 이상 올라가니까 숏 스퀴즈가 나왔습니다. 스퀴즈가 나오니까 올라가다가 스퀴즈가 끝나니까 급락 나옵니다. 이것도 강제 상한이잖아요. 다시 주가가 내려오니까
기관의 의견에 저가 매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바로 올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뺐다 갑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3번일 경우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급의 변화, 기술적 신호와 패턴입니다. 박 대표의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문자 LG까지. 제가 보기엔요, 여기서 이평선에 모였기 때문에 어쨌든 급등 아니면 급락이에요. 근데 이게 뺐다 가는 게 이게 사람 잡는 거거든요. 내려갈 때 절대로 손절하지 마세요. 얘네들 여기서 물량 마지막으로 받아 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시나리오를 조심하셔야 돼요. 박 대표의 리포트, 텔레그램방, 문자 신호. 그리고 국민연금도 리밸런싱을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고요. LG전자는 반대로 매수입니다. 왜? 주가가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려왔어요. 만약에 여기였으면 매도였겠죠. 하지만 고점에서 6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할 이유가 없죠. 삽니다. 리밸런싱 리포트 안에 LG전자 매수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되는 히든 종목들 이것도 같이 선침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메일 주소만 보내주시면 연금 리포트와 LG전자 리포트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계좌에 AI 인프라 종목이 많으신 분들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전부 리밸런싱 대상이에요. 지분 5% 이상의 10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도체, 원전, 전력, 로봇, 광통신. 계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에서 LG전자가 거의 지금 60% 하락했죠. 상한가 두 번 친 거 다 토해낸 겁니다. 그죠?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식이 내려갈 때 조정이 있고 하락이 있거든요. 조정은 뭐냐면 내려갈 때 사도 되는 겁니다. 하락은 올라갈 때 비중을 줄여야 돼요. 기준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급등 나왔다가 스퀴즈 끝나니까 급락 나왔죠. 마이너스 20% 터치하는 순간부터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 팔다가 스퀴즈가 끝나니까 주가가 내려오죠.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심하라 그랬죠 제가?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1번, 2번, 3번인데 이 3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가 바닥이 될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그 타점을 박 대표가 수급의 변화, 기술적 신호 패턴에 따라 만들어놨습니다. 시나리오 타점, 박 대표의 리포트와 텔레그램방, 문자 신호. 수급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싸게 살라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국민연금은 절대로 강하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저가 매수가 시작이 될 겁니다. 3분의 물량을 여기서 매집하거든요. 이게 구간 매수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호가 매수부터는 급등이고 시장가 매수는 아시겠죠? 이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랬죠.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연금 리포트, LG전자 리포트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